아무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고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놀랍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 영상은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수익화도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영상입니다. AI가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레이어마다 편집이 불가능하고 음악 역시 악기마다 보컬마다 떼어내서 편집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죠. 물론 해결될 문제겠지만 현재까지는 한계가 드러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글쓰기와 코딩은 예외입니다. 글쓰기와 코딩에서는요, AI가 통으로 결과물을 통째로 만들어 주더라도 그것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죠. 덧붙일 수도 있고 내용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판 관련 비즈니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나왔고요. AI로만 출판하는 출판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로만 개발하는 개발사가 있을까요?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곧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AI만 다룰 수 있어도 거대 개발사들과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겠습니다. 이처럼 AI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만 있어도 거대 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누구나, 정말 누구나 오늘 시작해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퀄리티를 갖춘 수준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 이번 영상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증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귀찮은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리플릿과 볼트.net, 커서 AI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개발하시던 분들께서도 이 중에 경험하지 않은 툴이 있으시다면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처리에서 뭐가 나오는지, 레어랑 하이브는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선수들 경기하는 거 아무리 봐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 판이라도 직접 하고 나서 경기를 보면 뭘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코딩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런 한 판을 해보는 것부터 지금 시작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극도의 귀차니즘도 코딩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랄게요. 딸깍딸깍 하는 것 자체가 귀찮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코딩에 대해서 한 걸음 크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AI 시대에 코딩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구나,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두고 코딩을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방법에 대해서, 현재 모습에 대해서 파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툴은 replit.이라는 툴입니다. 그냥 replit.com 치시면 이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귀찮아도 이 정도 주소는 쳐볼 수 있다. 자, replit.com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시작해 봐야겠죠. sign up for free라고 가장 잘 보이는 버튼 있죠. 요거 눌러줍니다. 네, replit.com은 실제로 가입해서 써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이 영상만 보시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빨리 코딩이 가능하구나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오른쪽에 구글로 가입하기 있습니다. Continue with Google 해주세요. 로그인 되고 나서 What is Replit 하면서 뭐 설명이 있어요. Replit 이런 거래요. Continue 하면 이름을 넣어주라네요. 아, 요거 좀 귀찮은데 그래도 넣어주죠. 자, 다음은 Replit을 어디에 쓸 거냐, Personal User. 자, 다음 How much 소프트웨어 어쩌고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얼마나 되냐, 그냥 None이라고 해주고 Continue. 다짜고짜 돈을 내라고 하죠. 유료 플랜과 무료 플랜이 있는데 유료 플랜으로 가면 AI가 클로드 그리고 GPT-4o가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에너지로 뭔가 결과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유료는 뒤로 밀어두고 섣불리 결제하지 말고 무료 버전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이러면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Replit Agent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당신이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네요. 명상 관련, 백색 소음 관련 앱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명상 앱을 만들 건데요. 대충 설명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디테일한 설명이 좋겠죠. 명상 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앱이 Calm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명상 관련
표현 그리고 백색 소음 관련 음악이나 소리들을 제공해주는 앱입니다. 대략 이런 앱이고요. 네, 캄이라는 앱은 2022년 약 3억 5,500만 달러 매출을 올렸어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정도 됩니다. 연매출 5천억 정도의 캄이라는 명상 앱, 그리고 헤드스페이스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또 다른 앱도 있나 봅니다. 그렇군요. 명상 앱만 잘 만들어도 연매출 5천억 원이 가능하구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요청해 보겠습니다. 명상 백색 소음 앱을 개발, 그리고 캄이라는 앱을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퀄리티와 구성으로 개발이라고 하고요. 요청을 해볼게요. 스타트 빌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독제를 활성화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만 구독이 되어져 있다면 이걸 눌러서 바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improve promp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요청한 상태에서 improve prompt를 해볼게요. 프롬프트를 발전시켜 준다는 의미죠. 기다리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프롬프트가 더 좋게 바뀌었습니다. AI에게 시킬 명령문이 AI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발전이 된 거죠. 새로운 더 좋은 프롬프트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저장해 두겠습니다. 구독을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걸 쓰지 말고 왼쪽 상단에 Create REPL이라고 있어요. 한번 이거 눌러보죠. 진짜 새로 만드는 원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Create를 누르시면 어떤 개발을 할 것이냐, 어떤 언어를 만들 것이냐, 그냥 HTML, CSS, JS 있죠? 요거 클릭. 타이틀은 To the 명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REPL 하세요. 자, 그럼 만들어졌고요. Welcome to Workspace라고 하면서 어떤 사용법을 알려주는데요. 넘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에디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웹페이지가 이거예요. 웹페이지의 기본 코드가 이거고요. run 해보시면 축하와 함께 오른쪽에 헬로 월드라고 적혀져 있죠. 코드에 보시면 헬로 월드라고 적혀 있어요. 이 바디에 있는 내용이 이 웹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얘를 안녕하세요로 고치고 오른쪽에 새로 고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안녕하세요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요. 이게 HTML 코드의 기본이죠. 물론 코딩 하시던 분들은 너무 익숙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완전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HTML 코드가 있고 바디 부분의 영역을 바꾸면 여기에 결과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정말 최소한의 에너지로 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안녕하세요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도 만약에 로그인 창 같은 것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는 지금 필요가 없고요. 안녕하세요 말고 로그인 창을 만들고 싶어요. 로그인 창 어떻게 만드나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AI 탭 있죠? 이거 누르세요. AI 탭 누르시고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타임 메시지에서 GPT에서 보듯이 프롬프트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지금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제미나이 1.5 버전이 선택되어져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AI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변경이 필요하려면 유료 버전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그인 창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랬죠. 여기 타임 메시지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을 개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로그인 버튼으로 구성. 네, 이렇게만 해주고, 자, 오른쪽 하단에 이 버튼이 있거든요. 샌드, 이 버튼 클릭. 주룩주룩 써줬어요. AI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HTML 만들어줬고요. 2번에 CSS도 만들어줬고요. 3번에 JS도 만들어줬어요. 네, 지금 HTML, CSS, JS가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뭘 만들어 줬답니다. 기본적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HTML은 화면에 보이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HTML을 꾸며주는 것이 CSS고요. CSS로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JS는 HTML과 CSS만으로는 화면에서 어떤 것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되게 만들게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반응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 HTML 파일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요. 이 코드를 어떻게 넣느냐? HTML 코드잖아요. 그럼 HTML 코드에 넣으면 됩니다. 현재 이 에디터에 보시면은 index.html이 열려 있죠. 네, 그럼 이걸 싹 지워버리세요. 이걸 지우고요. HTML 코드를 insert 해줍니다. 네, 그러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CSS를 이제 넣어야죠. CSS도 insert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insert 누르시면 안 되고요. CSS 파일 열어야 돼요. 왼쪽에 파일 3개가 있습니다. HTML,
JS, CSS 세 개 있죠. 여기서 style.css 이거 열어주고요. 그러면 중간에 에디터가 style.css로 열렸죠. 그럼 이 내용 다 삭제하고요. 그리고 다시 CSS 인서트 눌러줍니다. 자, 그럼 style.css가 내용이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이 파일도 JS 파일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script.js 요거 클릭해 주시면 또 가운데 이게 열렸어요. 아무 내용도 안 들어있네요. 바로 인서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인서트 하고 나면 화면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른쪽에서 웹뷰 탭 있죠? 웹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새로 고침 있죠? 새로 고침 해보자고요. 이런 로그인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자, HTML 파일 보시면은 이렇게 폼이라는 태그 안에 인풋 텍스트 있고요. 인풋 패스워드 있고요. 그리고 뭐 버튼 서밋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런 화면을 만들어주고요. CSS에서 버튼의 색깔이나 모양, 입력창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CSS가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딱 누르면 이런 알림창이 뜹니다. Invalid username or password 라고 알림창이 뜨죠. 버튼을 눌렀는데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반응을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script.js에 보시면 중간에 if문이 있어요. 유저네임은 유저, 그리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유저 패스워드로 입력을 하면 로그인 सक्세스풀 나오는 거고요. 아닐 때는 invalid username or password, 조금 전에 알람창 있죠. 얼러트 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창이 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바꾸면 그 바뀐 내용으로 얼러트 창이 뜨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만들어 봐도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코드가 돌아가는지 정도 대략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플릿을 사용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이게 입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입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다만 프롬프트에 요청을 했더니 이런 코드가 나왔고 이 코드들을 각각 파일에 맞게 넣어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딩에 아주 디테일한 기술이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기술만 있어도 어떤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그리고 웹플릿에서는 Generate with AI라고 해서 이것을 클릭했을 때 필요한 코드를 또 프롬프트로 요청을 하면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특정 부분에서 어떤 기능, 코드를 넣기 위해서는 코드 분석에 대한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Modify with AI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다른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웹플릿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웹플릿은 기본입니다. 입문이에요. 이렇게 빨리 웹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웹플릿을 가장 처음에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요. 웹플릿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볼트입니다. bolt.u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아주 심플하네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네요. 캄이라는 앱을 만들려고 했죠. 요거 입력을 하려다가 아까 웹플릿에서 더 잘 적어준 프롬프트 있죠? 그걸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이렇게 알아서 짜여지고 있어요. 코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TS 파일이라고 해서 TS는 타입스크립트라는 코드인데요. 쭉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코드를 직접 한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순식간에 코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코드와 함께 프리뷰라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빈 화면이 나왔네요. 그냥 흰 화면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요청을 해보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요청을 해도 됩니다. 앱이 시작되고 흰 화면만 나오면 이것을 해결 바람. 알아듣고 다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자, 실행이 됐습니다. 뭔가 이런 앱이고요. 레인 누르면 빗소리가 나오겠고요. 시간도 설정할 수 있죠. 자동으로 시간이 줄어들고요. 오션 웨이브, 화이트 노이즈,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겹쳐서 플레이될 수 있는 앱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디자인도 반응형 웹으로 모니터 화면에 따라서 디바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모바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고, 태블릿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고, 그리고 모니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앱이다. 소리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소리 파일은 코드에 보시면 app.ts가 있어요. 음악에 관해서 정의하는 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보시면 sounds 폴더에 rain이라는 mp3가 바로 rain이 되겠고요. 그리고 wave, white noise, meditation,
이런 식으로 경로가 표시되어져 있어요. 이 경로 안에 파일을 넣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경로를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명사 앱을 만들어 주는군요. 쓸만하다. 물론 챗GPT나 클로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볼트.net은 뭐죠?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코드를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볼트.net은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로 개발을 해줍니다. 그런데 타입스크립트가 싫다 이러시면 그냥 일반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고 싶다 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짜줍니다. 프리뷰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주죠. 얘는 여러 가지 소리를 카테고리화해서 만들어줬고요. 클릭해보면 아래쪽에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배경색도 바뀌고요. 아래쪽에 플레이어가 나온다. 플레이어 하단에 보시면 일시정지 버튼도 있고요. 숲속 소리 하면 초록색, 돈 버는 주파수 하면 오렌지색. 약간 색도 소리 컨셉에 조금 맞는 듯한 색상이 나오네요. 백색 소음 누르면 화이트, 빗소리 파란색. 좋습니다. HTML, CSS, JS로도 만들어준다.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귀차니즘이 있더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딸깍딸깍 몇 번으로 이 정도 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챗GPT, 클로드 등이 있지만 귀차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의 어떤 툴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 확인이 되고요. 레플릿이나 볼트.net은 지금 보는 정도로만 이 정도까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확인만 하셔도 되고요. 이제 정말로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사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툴입니다. 바로 커서 AI입니다. 커서 AI는요, 커서.com에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커서 사이트 나오죠. 메인 페이지에 다운로드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맥이어서 바로 for Mac으로 나오네요.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커서 AI 실행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처음에 시작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VSC에서 사용하고 있던 확장 프로그램이나 설정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고 처음에 물어봅니다. 그냥 예 해주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와 똑같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들이 그대로 가져와지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범용적인 에디터가 있는데 그것과 똑같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똑같은데 AI 기능만 추가된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더 명상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해봤고요. 자,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챗이라고 하면서 프롬프트 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클로드 3.5인데요. 저는 지금 커서 AI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에서도 무료 관련된 AI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 느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느리다면 커서 AI는 유료로 꼭 사용하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롬프트가 나오면 아까 볼트.net에서 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레플릿에서 만들어줬던 프롬프트를 가지고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더 넣었습니다. 한글로 할 것이고요. HTML, CSS, JS로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챗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로 대답을 하면서 만들기를 시작하죠. 앱의 구조까지 다 짜줘요. 앱의 구조, 파일들을 이런 파일들을 쓸 것이다. 그래서 그 구조에 맞게 HTML 파일, 그리고 CSS, JS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특정 효과에 관한 JS 파일도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쭉 만들어주네요. 이제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이 AI 패널에서 쭉 올려서 가장 위로 가면 HTML 구조 있죠? HTML부터 적용을 해주자고요. HTML apply 있죠? apply를 눌러줍니다. 그럼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제너레이트 하면서 에디터가 열렸고요. 여기 투더 명상이라는 폴더 안에 index.html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빨간 라인과 초록색 부분이 있어요. 빨간 부분은 이 전의 코드고요. 이 전의 코드가 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면 accept 해주면 됩니다. accept 이거 눌러줘도 되고요. 오른쪽에 accept, apply가 accept로 바뀌었죠? accept 해주면 적용이 됩니다. accept 해주죠. 그럼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인덱스 옆에 이 점 있죠? 동그라미 점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장을 해주려면 이 에디터에 커서를 두고 Ctrl S 해주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index.html 옆에 동그라미 점이 없어졌습니다.
이 X 표시가 됐어요. 이걸 누르면 이 창이 그냥 닫히는 거예요. 삭제가 아니라 그냥 창이 닫히는 거다. 누르면 닫혀요. 그리고 다시 열고 싶으면 왼쪽 파일 탐색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열립니다. index.html 만들어졌고요. 또 오른쪽에 다시 만들어준 코드들을 보고 style.css 있죠? 이것도 apply. 그럼 또 만들어줘요. 보시면 CSS 폴더 안에 style.css 만들어졌죠? 또 accept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tyle.css의 오른쪽에 원형의 점이 있죠? Ctrl S 해주면 저장이 되고 다시 동그란 원이 없어졌습니다. 저장이 됐다는 얘기고요. 또 밑으로 내려보시면 audio.js 있죠? 이것도 apply. 자, 그러면은 왼쪽에 파일 구조 탭에 audio.js라는 파일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accept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Ctrl S 저장. 또 JS 파일 하나 더 있었습니다. apply accept. 자, 그래서 AI가 짜준 코드를 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단지 딸깍딸깍만으로 지금 파일이 다 만들어졌어요. 앱의 구조가 다 나왔고요. index.html effect.js, audio.js, style.css 딸깍딸깍만으로 4개의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파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확인할 땐 CSS나 JS 파일을 여는 것이 아니라 index.html, HTML 파일을 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Finder에서 표시, 윈도우에서는 탐색기에서 표시일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폴더가 열립니다. 네, CSS, JS, HTML 다 만들어졌죠?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만들어진 앱이 나오게 됩니다. 소리, 명상, 즐겨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재생, 이 정도로 일단 만들어졌어요. 이 정도로 만들어졌고 당연히 한 방에 다 안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GPT를 사용할 때도 책을 한 권 통째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못 만들어 주잖아요. 목차를 만든 다음에 그 목차에서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코딩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접근하면 됩니다. 자, 커서 AI는요, 특정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Ctrl K를 누르면 이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를 비롯한 코딩에서 부분적인 오류, 또 함수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할 때 매우 유효합니다. 또 선택하지 않고 그냥 탭에서 Ctrl K를 하면 새로운 코드에 대한 추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커서만의 정말 강력한 기능인데요. 오른쪽에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했었던 탭에서요. 골뱅이를 누르면 파일, 폴더, 코드, 웹 등을 기반해서 근거해서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파일로 했을 때는 특정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index.html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래서 인덱스에서 필요한 내용만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하면 개선했다고 하면서 추가된 사항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위로 올려서 코드를 또 다시 그냥 적용을 해주면 돼요. index.html에 이것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수정된 영역과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요. 마음에 들면 accept 해주면 되겠습니다. accept 해주고 저장해주고요. 그리고 새로 고침 하면 뭔가 컨텐츠가 많아졌죠. 하지만 디자인은 엉망이죠. 이 디자인은 다시 CSS를 불러다가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골뱅이 하면 폴더도 있어요. 폴더 기준으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요, 특정 폴더 기준으로만 코드가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특정 폴더만 잡아놓고 우리가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골뱅이하고 코드라고 한다면 코드에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고 그 부분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버튼을 선택하고 버튼의 모양만 또 바꿀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버튼 H 오버라는 것은 버튼이 올렸을 때의 효과,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세부적으로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코드 전체를 바라보면서 폴더 단위로 프로젝트의 구조와 파일들을 커서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세 가지 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Replit,
볼트.net, 그리고 마지막 커서 AI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서 AI는요, 프로젝트 단위에서 AI와 함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압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디터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AI 기능만 얹은 것이기 때문에요, 대단히 강력한 도구로 급부상했고요. 이미 그렇게 됐고요. 커서와 함께라면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하더라도 특별히 어려움 없이 완성하는 데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확실히 코딩이 얼마나 쉬워졌는가에 대해서 분명 느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코딩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개발자입니다. 옛날에 영상 편집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만 사용되던 그 영상의 기술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 편집으로도 수익을 만드는 시대가 온 것이죠. 개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코딩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아직 이 방식이 보급화가 안 됐을 뿐이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보여드린 기술에서 조금 더 발전이 돼야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충분히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기술로 수익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수익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